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6주간 거의 쉼없이 상승해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정을 받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오늘의 조정이 매우 반갑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오늘 엔비디아가 이전 최고점을 확실히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돌파는 나스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러셀 2000 지수는 오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1% 상승하면서 소형주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S&P 500에 포함된 기업들 중 약 20% 가까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 중 79%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요 지수들의 움직임을 통해 현재 시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여전히 5,853에서 5,85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으며 5,800포인트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까지 이 지수가 6,000포인트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6주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쉬어가는 흐름이 오히려 건강한 조정으로 보이며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엔비디아의 상승 덕분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S&P 500이 최근 많이 오른 만큼 이제 나스닥이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나스닥은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으며 기술주의 주도로 추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다우지수는 오늘 소폭 하락했지만 9월 말에 형성된 지지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하락은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이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크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쉬어가는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형주는 오늘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특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급격히 오르면서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중소형주는 대출이나 자금 조달에 있어 금리에 민감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중형주가 지난주에 돌파했던 지지선을 현재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지선이 강하게 유지된다면 중형주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오늘 약간의 하락을 보였는데 특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소형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셀이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이는 시장의 과열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러셀이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이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 지수들, 즉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그리고 중소형주들 모두 여전히 공격적인 상승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주식 비중을 여전히 8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2에서 3주 동안 나스닥이 주도하는 상승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들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PRO는 S&P 500의 약간의 하락에 따라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주 돌파한 지지선을 잘 유지하고 있어 매도 관점으로는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난주부터 SSO를 모멘텀 트레이딩의 일환으로 매수하고 있으며 오늘 세 번째 분할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총 20번의 분할 매수 계획 중 세 번째 단계이며 목표는 S&P 500이 5,900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TQQQ는 그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지만 급격한 상승을 보인 UPRO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딘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이 TQQQ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오늘부터 나스닥이 정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2배의 레버리지 ETF인 QLD를 지속적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나스닥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되며 QLD를 통해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스닥은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엔비디아의 비중이 큰 2배의 레버리지 ETF인 USD도 큰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이 ETF는 정고점을 테스트 중이며 정고점을 돌파할 경우 추가 매수를 고려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다만 엔비디아와 TSMC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 주식들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반도체 주식에 분산 투자하기보다는 엔비디아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SOXL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종목을 매수한 분들은 일단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추가 매수는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3주간 공포와 탐욕 지수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심한 탐욕에 빠진 날 다음 날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금요일에도 탐욕 지수가 극단적으로 높아졌다가 오늘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승장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놀랍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스윙 트레이딩 매수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는 현재 S&P 500 2배의 레버리지 ETF인 SSO와 나스닥 2배의 레버리지 ETF인 QLD를 모멘텀 트레이딩의 전략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활용해 추가 수익을 기대하는 접근 방식으로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들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LT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들은 현재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역시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아 약간 하락했습니다. 다만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국채는 드디어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최고의 트레이더 중 하나인 스탠 드러켄밀러가 장기 국채에 대해 숏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TLT를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당분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은 최근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 오늘 약간의 하락을 보였지만 이 정도의 하락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돌파한 저항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약간 하락했지만 여전히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고점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천천히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여 시장을 이끄는 모습은 투기적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천천히 상승하면서 횡보하는 우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여전히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드디어 정고점을 돌파하고 완벽한 상승 모멘텀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 장 초반에 $140 근처에서 엔비디아를 매수했습니다. 이 자리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며 당분간 지켜볼 계획입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더 이상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었으며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 실적 발표 후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매도는 시장이 과열되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매수에 몰릴 때 마지막 상승세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고려할 예정입니다. 메타는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며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실적 발표에 따라 메타의 방향이 더 뚜렷하게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는 현재 실적 발표를 앞두고 로보택시 발표 이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일에 맞춰 데이 트레이딩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 후 상승세가 크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섹터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 덕분에 기술주들이 상승력을 발휘하며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부동산 주식들이 하락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섹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금융주는 지난 2주 동안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 조정을 받았고 헬스케어 섹터는 공격적인 상승장에서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유틸리티 섹터는 현재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틸리티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돌파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유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신호를 지켜보려 합니다. 오늘 부동산 섹터는 큰 하락을 보였으며 특히 21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내일 이 지지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만약 내일도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손절을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사이버 보안 관련 주식 5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오늘 정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정고점 근처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활용해 오늘 매수했습니다. 최근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악재로 인해 사이버 보안 관련 주식들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지만 악재들이 점차 해소되면서 다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지켜볼 예정입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사이버 보안 주식의 대표주자로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해 최근 급락하며 200일 지지선을 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보유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악재가 해소되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했으며 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다만 이 신호가 가짜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적 발표 후에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시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포트넷은 8월 중순에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후 현재 약간의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상승해왔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라면 매도를 고려할 수 있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사이버아크 소프트웨어는 작년 11월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강한 돌파를 보였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급등 후에도 급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돌파 매매를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돌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파 매매에 익숙한 분들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센티넬은 최근 돌파 후 하락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전고점까지는 멀었지만 전고점 부근에서 매도 압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주식은 변동성이 강하지만 현재 돌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계속 지켜보는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이버 보안 관련 주식들은 최근 악재가 해소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주식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신중한 접근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매력적인 10개 주식을 살펴본 후 구독자들이 요청하신 3가지 주식에 대해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업플러브는 최근 매우 주목받고 있으며 최고의 주식 중 하나로 꼽힐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돌파 시점에 매수를 했습니다. 만약 이 돌파 매수를 놓치신 분들이라면 당분간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현재 급격히 상승한 상태에서 바로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만약 꼭 사고 싶다면 소량으로 진입한 후 주가 흐름을 지켜보고 상황이 좋지 않다면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업플러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주식에는 스마트 머니가 많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최근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모 현상으로 인해 매수세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Zeta Global은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큰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초기 진입한 투자자들은 이번 하락을 버티며 지켜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매수한 분들은 현재 하락세가 더 강해지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이 주식을 매수했다면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간 시점에서 손절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현재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도비는 최근 아도비 MAX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였으며 특히 아도비 파이어플라이 생성형 비디오 기능이 주목받았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비디오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된다는 소식은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기능은 웨이팅 리스트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출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은 크지만 현재 실적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AI 시대에서 아도비는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당장 매수하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동평균선을 회복하고 비디오 관련 신제품들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에 주식을 다시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신중하게 지켜보는 중입니다. 오늘 이 시그널들을 이용해서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는 어떤 매도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SSO를 분할 매수하기 시작했으며 목표는 S&P 500이 5,900포인트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 번째 분할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QLD의 경우 QQQ가 전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분할 매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모멘텀 트레이딩 엔비디아와 플러브는 돌파 신호가 나타나 매수했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전고점 돌파 신호를 확인하고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시스템의 선두주자 PAY는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난주 매수했으며 오늘 수익 실현을 완료했습니다. 오늘도 적립식 투자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배당금 투자 역시 꾸준히 진행 중이며 SCHD는 500만 원을 목표로 매수 중입니다. 현재 SCHD에 450만 원, DGRO에 350만 원 정도 투자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투자가 마무리되면 배당금 투자의 비율을 다시 검토하고 더 나은 전략을 찾아 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여전히 공격적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급격한 매도 관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포모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형주와 소형주가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동안 중형주, 소형주, 비트코인, 바이오텍 주식들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투기적 상승장으로 전환될까 걱정했었는데 오늘 장기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러한 투기적 상승 요소들이 잠시 멈추는 모습을 보여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투기적 상승장은 모두가 무작정 사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주에는 S&P 500과 다우 지수가 잠시 조정을 받으면서 쉬어가는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너무 빠르게 오르면 이후 추가 상승 여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잠시 쉬어가는 모습도 건강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